사망 원인 부동의 1위, 암. 의료기술이 발달했지만 암은 여전히 우리에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존재다.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명 중에서 3, 4명은 암에 걸릴 정도로 남의 일이 아닌데, 다행인 건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면서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암 환자들에게서 희망이 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해 알아본다. 네, 암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암 치료입니다. 견디기 너무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시작 전부터 참 꺼리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은 항암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무작정 겁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톡톡 건강 토크 이 시간에는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고성애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유상철 전 감독이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는데, 의학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렇게 암이 여전히 두려운 존재인 이유에 대해서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2019년도 통계청 발표에서 부터 1위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암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부터 암이 이제 1위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더 사망 원인이 1위가 이제 요지부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연도별 성별 암 발생자 수를 보면 매년 통계청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99년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5만 명 내외에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 2018년도에 가면 전체적으로 12만 명, 여자 이제 11만 5천 명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사실 2010년도에는 이렇게 조금 스테디한 이제 굉장히 좀 천천히 증가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요 암종별 연령 표준화 발생률 추이를 보게 되면 남자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는 1등이긴 하지만 조금씩 더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 그다음 2등이 폐암, 그리고 3등이 대장암, 4등이 전립선이고, 전립선암은 이제 굉장히 이제 천천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암은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갑상선암은 2010년도에 굉장히 피크를 보이다가 출렁이지만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자를 보게 되면 갑상선암이 2010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갑상선암이 사실은 거의 생존율이 100%여서 사실은 유방암이 굉장히 스테디하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은 밑에 있고 사실 조금씩 이제 사실 감소 추세에 있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은 이제 남자 80세까지 이제 사실 이제 기대 수명이고, 여자가 86세인데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이제 생존 기간까지 살 때 일단은 암이다라고 얘기를 들을 것 같고, 여자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라고 이제 들을 확률이 있겠습니다. 5년 이제 생존율 추이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은 꾸준히 치료가 발전하면서 이제 증가했습니다. 30%에서 60%, 여자는 55%에서 77%로 올라가 있고, 사실 갑상선 암인 대부분 이제 생존율이 100%니까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암 생존율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예전만 해도 암 4기 하면 사형 선고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암 치료법도 많이 발전돼서 이제는 암 말기라고 해도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저희들 이제 4기 암 치료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완치를 목표로 해서 치료를 이제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생존율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위암이나 유방암에서 보면 위암 4기 치료제로 사실 표적 치료제가 도입이 2010년도부터 됐는데
트라스투즈마브과 라무시루맙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본래 그냥 독성 항암제를 예전에 썼던 치료는 사실 생존 기간이 중간 생존 기간이 8.6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약제들이 최근에 이제 S1 시스플라틴 이렇게 이제 독성 항암 약제를 쓰게 되면 13개월까지 증가되고 또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트라투즈마브 같이 이런 것들 같이 추가해서 한 11.3개월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제 여기서 사실은 다시 나빠져서 2차 약제로 진행을 된다 하더라도 치료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약제를 뭐라도 쓰면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최근에 라무시루맙 플러스 이제 항암제 이렇게 해서 쓰게 되니까 이제 9.6개월까지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실은 너무 일찍 포기하시는 거는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을 보면 사실 표적 치료제가 헐투 수용체 양성에서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헐세틴, 펄주마, 이제 퍼제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치료를 보게 되면 사실 그 헐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4기라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계열수가 굉장히 길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플러스해서 이제 펄투즈맙을 추가를 했더니 56개월 정도로 1차 치료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사실 그 병이 진행해서 2차 치료를 진행을 해왔을 때 이제 본래 쓰던 약제에 비해서도 TDM1이라고 하는 헐투 수용체 양성일 때 이제 표적 치료를 쓰게 되면서 굉장히 생존 기간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에 이제 의해서 이제 빨리 포기하지 않고 약제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요. 항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면역 항암제가 암 환자들에게 좀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교수님, 이게 어떤 원리라서 꿈의 치료제라는 별명까지 붙은 거예요? 네. 사실 이제 항암제라고 하면 암 치료를 공격하는 것들이 주로인데요. 1세대에서 그 화학 항암제는 암세포를 이제 공격하는데 이게 정상세포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자체를 다 공격하는 거라서 이제 암세포를 주로 많이 죽이긴 하지만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항암제 정도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까지 간 단계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2세대에서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한 10수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들은 투약을 하면 암 원인 물질의 여러 가지 DNA 작용을 해서 공격을 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게 돌연변이를 유발을 해서 굉장히 이제 내성이나 변이들을 유발해서 치료 효과가 잘 짧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3세대가 이제 그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암세포가 내 세포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세포니까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일 건데 이게 대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약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 약제로 활성화를 시켜서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서 암 치료가 된다는 것이 작용 원리고 조금 더 이제 더 얘기를 드리자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여기 암이 변이세포의 공격을 이제 피하는 원리를 보게 되면 항 PD-1 여기 보면 PD-1 수용체가 있고 PD-1 단백질이 있는데 암세포의 단백질이 이 수용체에 붙게 됨으로써 사실은 나를 공격하지 말라는 표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공격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대로 그냥 암세포는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항 PD-1 이런 수용체에 이제 이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가 여기 붙게 되면 이 단백질이 여기 수용체에 붙지 못하게 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그 T 림프구가 계속 암세포를 공격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암세포를 어느 정도 이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 연구를 했더니 니볼루맙에서는 이제 2012년 10월에 보니까 본래 그 전이성 악성 흑색종이 정말 치료가 되지 않는 건데 1차 치료제로 그냥 독성 항암제를 썼던 것보다는 면역 항암제를 썼더니 확실히 생존 기간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효과가 있더라를 발표를 했고 그다음 그 전이성 비소세포와 폐암에서 2차 치료에서도 그냥 독성 항암제보다는 면역 항암제를 썼더니 계속적으로 좀 전체 생존 기간을 늘린다라는 보고를 함으로써 사실은 첫 이제 게시가 되었고
펜브롤리주맙도 같습니다. 2014년 10월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식약청 승인을 받았는데 변이성 악성 흑색종의 1차 치료제로 이제 여기 보면 맹항암제와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일단은 그 생존 기간을 늘린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 전이성 비소세포암 2차 치료에서도 면역항암제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걸 보고함으로써 일단은 이제 그때부터 면역항암제가 좀 더 활성화돼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맙으로 끝나는 단어를 이렇게 처음 들어봤어요. 뭐 니볼루맙 그리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펜브롤리주맙 좀 읽기도 힘든데 또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면역 항암제가 또 이것 말고 다른 종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면역 항암제 종류는 이제 생각보다 그 이후로 각광을 받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PD-1과 PD-L1의 관계만 설명을 사실 드렸지만 CTLA-4도 사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CTLA-4 억제제도 사실 나와 있고 종류를 보면 이플리무맙, 트레멜리무맙 이런 것들이 있고 PD-1 억제제에서는 펜비롤리주맙, 니볼루맙이 있고 PD-L1에서는 아테졸리주맙, 아벨루맙, 더발루맙이 있어서 굉장히 임상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사실은 최근에 여러 환자들에게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 그 승인되었던 이 두 약제랑 아테졸리주맙이 굉장히 이제 효능 효과의 그 병의 기제가 많은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펜브롤리주맙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전이성 흑색종 치료, 전이성 비소세포암의 1차와 2차 치료, 진행성 신세포암, 전형적 호치킨 림프종, 그리고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그리고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들, 자궁 내막암에서도 이런 이제 렘바티닙이라는 표적 항암제랑 병용하는 것들, 그리고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암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암에서 항암 치료를 계속 하였지만 대체적으로는 사실 약제가 이제 없다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 있겠고요. 옵디부주도 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뭐 흑색종 치료나 비소세포암 폐암의 1차, 2차 치료, 진행성 신세포암의 치료, 전형적인 호치킨 림프종의 치료, 그리고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치료,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환자, 위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의 선암의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졸리주맙은 효능 효과로서 조금 더 작긴 하지만 전이성 요로상피 세포암이와 그다음에 비소세포폐암의 화학요법 병용으로 1차, 2차 치료, 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그리고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의 PD-L1 발현율의 1% 이상에서 효과 있다고 보고가 되어서 쓰이고 있고요. 간세포암의 1차 치료에서도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으로 현재 쓸 수가 있고 사실은 이거 외에도 어느 정도 효과 있다라고 판단되는 암들이 많아서 이제 주치 선생님이랑 사실은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서 약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그 면역 항암제가 도입된 지도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은 또 갈 길이 멀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또 교수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어떤 부작용들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그 면역항암제는 다들 대부분 조금 관심 있으시면 아시다시피 부작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본래 독성 항암학요법에서 되는 뭐 사실 구토나 아니면 이런 이제 세균 감염 때문에 갑자기 뭐 폐혈증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예, 네. 하지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부작용 걱정 없이 무조건 잘 맞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다들 묻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투여 시간도 짧고 수월하게 투약 가능하고 연세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도 쉽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을 증강시키는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을 증폭시켜서 생기는 부작용이 일부에서는 다양하게 때로는 심각하게 생길 수 있다 얘기를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질환군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병원에서 처방 및 투여가 필요하다라고 꼭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굉장히 사실 다양합니다. 자가 면역과 관련해서 증폭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어디에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심장계, 피부계, 내분비계, 위장계, 근육계, 신경계, 호흡계, 눈, 뭐 신장에도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경한 질환인 경우가 많지만 일부분에서는 좀 사실은 심각하고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초기에 이제 진단받아서 치료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면역항암제가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약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환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비용적인 부담을 안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반응이 별로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면역항암제가 표적항암제보다 치료 반응이 좋은 게 맞죠, 교수님? 네. 네. 일단은 그 표적 항암제는 이제 보게 되면 처음에는 반응률이 높습니다. 높으나 이제 내성으로 급격히 이제 그 반응률이 약해져서 사실은 이제 끝에 가면 결국은 항암제 치료 안 하는 정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면역 항암제는 사실은 듣는 사람한테만 듣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비슷한 반응률, 뭐 항암제나 치료하지 않는 환자들이랑 똑같지만 반응률 높은 환자에서 효과가 계속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대체적으로 이제 반응률 좋은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반응이 좋은데 이것을 좀 반응군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게 없나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면역 항암제에서 항암항교법을 병합하거나 면역 항암제에서 표적 치료제를 병합하거나 면역 항암제에서 방사선 치료를 병합하면 좀 더 반응률을 올리고 반응군이 좀 많아지는 거를 발견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와 항암화교법, 병암요법을 통해서 폐암과 삼중음성 유방암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임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있었잖아요. 교수님, 저도 궁금한 사항이 이 면역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에 비해서 반응률이 높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 말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암이 좀 확 줄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반응군의 확률이 한 20% 정도라는 거지 반응이 있으면 사실 종양 크기는 확 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 확률이 한 80%는 별로 효과 없이 좀 커지는 경우가 많고 20% 정도에서 반응이 좋아서 이제 암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은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암도 있다면서요? 어떤 암들이 있나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도표를 보여드린 전이성 흑색종 1차 치료제나 비소세포암 폐암의 이제 2차 치료 그리고 소세포암 1차 치료에서는 보험이 되고 있고, 그다음 방광암에서 2차 치료로 보험이 되고 있으니 꼭 이제 주치의분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내 치료에 쓰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면역 치료 중에요, 교수님. 뭐 홍삼이라던가 이런 영양제를 좀 챙겨 먹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치료 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에서 뭘 먹으면 좋겠느냐는 이제 질문을 진짜 제일 많이 듣고 그러실 것 있는데, 같아요. 이제 뭐 그냥 비타민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실은 어느 정도 유산균 정도는 사실은 챙겨 드시면 좋겠고, 홍삼이나 아니면 다른 뭐 면역에 좋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한약재 같은 거 아니면 풀뿌리 달인 물 같은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약재랑 어떤 식으로 부작용을 일으킬지 몰라서 사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 사실 평소에 골고루 음식 잘 드시고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사실은 스트레스 덜 받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사실 이제 생활 태도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맞는 게 좋긴 하겠고, 사실 그 보험과 관련해서는 2년까지 어느 정도 쓰고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2년 정도까지 쓰고는 지켜보라라고 되어 있어서
최장 2년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80%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3번 정도 맞아보면 이게 내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는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어느 정도 효과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게 한동안 지속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암 치료 방법 가운데 면역 항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도 힘든 시기를 아마 보내고 계실 우리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전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항암 치료제는 1세대 항암화학요법, 2세대 표적치료, 그리고 3세대 면역치료제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기 전이성암의 생존율도 크게 향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치료의 부작용 또한 점차 줄어들어서 이제 고령이나 쇠약 환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명이 기니까 이제 암도 80세 이상에서 많이 이제 사실 진단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치료를 이제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사기 암 치료, 항암 치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제 필요합니다. 사실 사기라 하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사실 치료하지 않겠다. 특히 연세 많으신 노령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항암 치료 너무 힘들고 뭐 구토하고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난 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 삶의 질 떨어뜨리지 않고 어느 정도 생존 기간 길게 해서 잘 지내실 수 있다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이제 반응군이 20% 내외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군에 속하면 오래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반응군, 그 20% 말고 사실은 좀 더 높이면 훨씬 더 암 치료에는 효과적일 거다라는 이제 사실에 착안해서 면역 항암제에다가 병항요법이 요즘 연구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군 암 환자에서는 면역 항암제 병항요법이 1차 치료제로 고려되는 추세이고 이제 표준 치료로 등극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 환자들이 대부분 사기암 환자를 진단을 처음 받거나 다 재발이 되고 수술을 했는데 다시 나빠져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낭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치료제가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치료제가 나오고 있으니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좋은 치료제가 어떤 건지 주치의랑 끊임없이 상의하셔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기암을 진단받고 지레 이제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텐데 그렇게 미리 포기하면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또 오늘 소개해드린 면역 항암제가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고성애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호 씨, 장희은 씨 두 분도 고생했습니다.